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4일 10분 만에 시장 읽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아껴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드렸는지 잠깐 보실게요. 제가 8월 29일에 제작한 영상인데 500분 정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좋아요 수는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만 원 선에서 장기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가 분할 매수 전략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 2만 원 지지 여부가 단기 중기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바로 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그 자리를 지지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흐름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차트만 볼 게 아닙니다. 제가 DS 단서 단기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다가 정말 이상한 숫자들을 좀 발견했어요. 지난 2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인데 당기순이익 부분은 마이너스 53억, 무려 40억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이유? 분명히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업황 부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간극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반기 보고서를 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파생 상품 손실과 그리고 이연 법인세 그리고 차입금 이자 비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DS 단석 순이익을 진짜로 깎아먹은 숨은 범인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순이익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기 보고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위험관리 및 파생 거래입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한번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통화선도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달러가 필요할 때 지금 환율로 미리 약속해두는 거래예요.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훅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입 포지션은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DS 단석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니까 이게 딱 맞는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DS 단석, 목재와 바이오 에너지 원재료를 해외에서 달러로 사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매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자, 매출 보면은 내수, 그러니까 국내가 훨씬 많고 수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원가 부담이 확 커지는 구조죠. 그래서 환율 리스크를 줄이려고 통화선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회사 예상과는 좀 반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자, 광고는 한번 지워볼게요. 광고는 한번 지워보고, 월봉인데 여기가 4월달, 그리고 5월달, 6월달, 2분기죠, 여러분들. 2분기. 자, 2분기 때 환율이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 평가 손실이 33억, 그리고 거래 손실이 24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합치면은 거의 60억 가까이 되죠.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13억에 손실이 겹치니까 순이익 마이너스 53억까지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즉 이번 순이익 악화의 진짜 원인은 이 본업보다는 이 파생 상품 손실이 더욱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선도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뭐 만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연 법인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연 법인세. 이연 법인세라는 거는 회계에서만 잡히는 세금이죠. 지금은 내지 않지만 장부에서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S 단석은 이번에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도 세무상 차이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이 일부 인식됐죠. 현금이 실제로 나간 건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이 더 깎여 보이게 된 건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포괄손익 계산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약 한 6억 3천만 원 정도. 6억 3천만이지만 자, 이연 법인세가 마이너스 15억 2천만 원으로 환입 효과가 나면서 합산된 법인세는 약 한 8억 정도. 오히려 이연 법인세 환입이 더 크게 잡히면서 순이익이 덜 나빠진 구조죠. 만약에 이연 법인세가 없었다면 순이익 적자는 더욱더 확대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입니다. 차입금. 이 차입금 규모인데요. 단기 차입금만 해도 2,063억이죠. 6,063억. 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한번 내려보면은 이게 합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 어떤가요? 399억이죠. 399억. 잡혀 있다는 것은 상당하죠. 단기 차입금 2,063억에 장기 차입금 399억이니까 못해도 한 2,400억 정도 지금 차입금이 발생되고 있네요. 금리 범위는 제가 찾아보니까 3%대에서 5% 초반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찾는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고, 자, 재무상태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자면 여기 나와 있죠. 리스 부채 9억이 반영이 되었죠. 이렇게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 비용만 해도 분기순이익에 부담을 크게 주는 구조죠. 즉 다시 말해서 영업 부진과 그리고 파생상품 손실, 이연 법인세에 더해서 이 차입금 이자 비용까지 순이익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S 단석은 화려하게 1조 클럽으로 당당하게 상장을 했었죠. 그죠? 하지만 현재 업황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은커녕 오너 3세의 주식 매도 책임 경험과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거 있는데, DS 단석이 원래 상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DS 단석이 상장한 이유 바로 경영권 승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승계 작업으로 인해서 DS 단석이 상장을 했었던 거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차트를 장기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항상 차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아니면 저항 라인이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2만원짜리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지난 4월에도 여기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심리적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제가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3만원에서 4만원 초반까지 상당한 매물대 보이시죠? 과거 거래량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라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쉽게 돌파하기 힘든 자리죠. 즉 장기 추세는 아직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6월 9일 고점이 29,250원이었는데 그 이후 좀 하락세를 그려왔습니다. 최근에 2만원 딱 지지받고 샛별이 캔들 나온 거 보이시죠? 어제 샛별이 캔들 나오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이 구간과 그리고 22,000원. 자, 이 구간이 1차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좀 잡았거든요. 21,000원에서 22,000원 이 가격 레인지가 1차 저항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구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2만원 테스트 가능성이 다시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하락 구간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죠. 이건 투매는 좀 진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자, 이번엔 수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한 달간 지금 외국인이 45,000주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19,000주 순매도, 기관도 마찬가지로 29,000주 순매도를 했어요. 즉 주가가 2만원 자리에서 버티는 힘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나왔던 거죠.
기관이 오히려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이 지지가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별 흐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키움증권 다시 한번 제가 네모를 칠게요.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뭐 KB증권 삼성증권 창구 이렇게 강하게 개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모건스탠리, BNP 파리바 그리고 CIMB 같은 외국계 창구는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일부 외국계 창구는 팔고 또 다른 주체가 사고 있다라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 드리자면 기술적으로는 2만 원짜리가 관건이죠. 이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반등 여력이 있겠고 그 위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급적으로는 이번 반등을 만든 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세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은 여전히 지쳐서 팔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2만원 지지 확인 후에 22,000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중장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이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2만원 선이 무너진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DS 단석 순이익이 크게 나빠진 이유는 업황 부진 때문만은 아니고요. 파생 상품 손실과 이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 비용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차트에서는 2만 원 지지가 관건이고 수급은 외국인 매수와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으로는 환율 흐름과 파생 상품 만기 구조, 법인세 그리고 차입금 구조까지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영권 승계 이야기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분 만에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